선생의 슬기로운 실과 수업. 오늘은 2-2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 중 교과서 33쪽, 34쪽 동물을 직접 돌보고 길러볼까요? 이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펴놓고 영상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퀴즈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누구일까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껴요.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우리의 대표적인 동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도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물 기르기 첫 시간에 반려동물과 경제동물, 목적에 따라서 동물을 구분을 하는데 반려동물과 경제동물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동물을 직접 돌보고 길러볼까요가 오늘 수업의 주제예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동물을 직접 돌보고 기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필요한 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특성,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 햄스터는 햄스터의 특성, 거북이는 거북이의 특성. 동물은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기를 때에는 동물을 소중한 친구처럼 여기고 사랑과 애정으로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물을 잘 기르려면 종류에 따라 알맞은 관리 방법을 알고 동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덩치가 엄청 큰 동물을 기르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좁거나 또는 산책을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그런 동물을 기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관리 방법을 알고 동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미리 갖추어야 동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방법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르는 애완동물, 반려동물 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조금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르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환경에 알맞은 동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에 강아지가 괜찮은지, 고양이가 괜찮은지, 햄스터가 괜찮은지 동물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한 동물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강아지를 기르는 방법,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햄스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거북이는, 금붕어는, 새는 여러분이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공부는 꼭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을 꾸며야 해요. 동물이 생활할 보금자리를 꾸미고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동물을 돌보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동생이 동물을 기르고 싶어서 너무 좋아해서 동물을 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동생에게만 맡기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동생이 해야 하는 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구매, 분양하기.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전문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경제동물, 소나 돼지나 닭과 같은 경제동물은 가축시장이나 농가에서 구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먹이주기예요. 동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에 알맞은 먹이를 정해진 양만큼 줍니다. 동물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무한정 양을 많이 준다거나 또는 동물의 성장 정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먹이를 준다라고 하면 동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실조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만든 먹이나 또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또는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하면 동물도 탈이 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훈련, 산책시키기. 주인 잘 따르기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고 배변 봉투를 챙겨야 해요. 가끔 우리 동물은 너무 순하니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동물이 목줄을 차는 걸 불편해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집에서의 상황과 산책을 나갔을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고 더 큰 강아지나 개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하고 배변 봉투를 챙기는 건 패티캣이라고 하죠. 다음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 건강, 유지하기. 보금자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동물의 종류에 맞게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또 동물의 종류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구충제를 먹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방법은 모든 동물에게 딱딱 맞게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역시 중요한 건 내가 기를 동물, 그 동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실함, 책임감일 수도 있어요. 동물과 함께 너무 피곤하지만 산책을 하루에 2번, 하루에 1번 또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꼭 정해진 날짜에 산책을 간다 라고 내 스스로 또는 반려동물과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물이 아플 때 간호를 하고 동물이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동물과 함께 놀아주고 동물의 배변 패드를 갈아준다거나 하는 책임감, 다 사랑하는 마음의 한 종류겠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간혹 뉴스에 보면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차 뒤에 매달고 끌고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돼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잘 봐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작은 이곳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농장. 그곳에는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는 어미개가 있습니다. 애견 공장 속 번식기계인 어미개.
이들이 제대로 핥아보기도 전 새끼 강아지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쇼 윈도우에 진열된 이 강아지에게는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왜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운이 좋을 경우 그 인연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만 매년 더 많은 숫자의 개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버려지는 걸까요? 최근 유기견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인식이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태어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평균 13년에서 14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 비해 참으로 짧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88%의 반려견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주인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주인과 함께한 나머지 12%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사는 조셉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제우스인데요. 이미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15살 노견 제우스. 그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두 친구. 그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특수 개조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늙은 개와 그 주인의 마지막 모험. 하지만 조셉은 아직 제우스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쉐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곁을 지켜온 반려견 벨커. 그러나 벨커는 오랜 시간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안락사를 진행하던 날, 어른들은 서로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말이 나왔죠. 마지막까지 벨커의 털을 조용히 쓰다듬던 6살 소년 쉐인은 그 문제의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그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꽤 많은 것들을 빚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여러분은 이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동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동물을 기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교과서 34쪽 동물을 돌보는 방법을 조사하기. 그래서 내가 기르고 싶은 동물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동물의 이름, 기르고 싶은 이유, 필요한 준비물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 기르기 중에서 선택활동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과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